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302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클래스에 새롭게 추가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시승차를 바로 받아서 100%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13.5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있어서 100% 충전을 했을 때 전기차 모드, EV 모드로 주행이 31km, 최대 31km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출발을 아예 전기 모드로 출발을 했을 때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운행을 하면서 제가 차의 전반적인 느낌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여기 시동 버튼,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헤드램프도 켜지고, 그리고 실내 조명 보시다시피 돌아오네요. 시트가 근데 딱 착좌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단했었나? 생각보다 되게 탄탄해요. 시트가 기본적으로 뭐 우아하고 안락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원목이에요. 이 나이테라고 하는 거 있죠. 실제 원목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뭐 시트 메모리는 3명까지, 운전석과 옆자리까지도 3명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열선 쿨링 3단계로 운전석 옆자리 다 되네요. 뒷좌석은 3단계까지 열선만 지원이 됩니다. 주행 모드, 승차감 모드는 컴포트 모드로 하고요. 인디비주얼, 스포트 플러스, 스포트, 컴포트, 에코 이렇게 모드가 있는데요. 저는 컴포트로 두고요. 전기차의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 모드, E 모드, E 세이브 모드, 차지 모드가 있는데 저는 E 모드. E 모드는 100%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로만 달리는 순수한 전기차 모드입니다. 아, 터치는 안 되네요. 오토로 제가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23도의 오토고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설정 메뉴 안에 하이브리드 메뉴가 있는데요.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충전, 여기서 충전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연비, 에너지 흐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연비로 볼 수 있게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출발을 해보죠. 자, 리셋을 깔끔하게 하고요. 총 주행 가는 거리는 588km로 이 트릭 컴퓨터에 나오고요. 전기 주행 가는 거리, 전기차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한 거리는 37km라고 써 있습니다. 제원표상에는, 그리고 이 소개 자료에서는 최대 31km 정도를 주행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 트릭 컴퓨터에는 37km라고 지금 표시가 되네요. 이 EV 모드, 전기차 모드로 시속 130km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 막 출발을 했는데 상당히 조용하고 안락합니다. 전기차니까 당연히 조용하고 안락한 건 당연하지 라고들 하시는데, 물론 그렇죠. 엔진이 내는 어떤 소음과 진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전기차는 조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도 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외부 소음, 특히 엔진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민감하게 들리지 않고 느끼지 못했던 바람 소리, 타이어 구르는 소리, 뭐 아무튼 뭐 이 차에서 내는 이러저러한 잡소리,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 나오는 소리들, 그런 것들이 와, 평소에 이런 소리가 컸나? 라고 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이게 차의 급이 높아질수록요, 그런 소리들을 차단하고 막아내고 그리고 걸러주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락하고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90kW급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전기 모터가 내는 출력 성능이 제법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모드로만 달렸을 때도 힘이 달리거나 답답하다, 전기차 모드는 좀 별로구나, 뭐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전기 모터가 내는 출력이 약 122마력에 45토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EV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도 가뿐가뿐하죠.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출발할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37km로 표시가 됐었는데요. 지금 약 2km쯤 주행을 했는데 34km로 줄었습니다. 연비 표시가 여기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 세로로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충전도 되고요. 뭐 그 외에 실내 인테리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302 모델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가 달라지거나 뭐 차이점은 크게 못 느끼겠어요. 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들, 그런 것들이 실내로 물론 당연히 들어오긴 하죠. 하지만 MVH 방음에 꽤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법 조용하고 안락해요. 근데 시트가 상당히 단단하네요. 이 클래스의 시트가 이렇게 탄탄했나 싶을 정도로 좀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 이 하체 감각도 조금 지저분한 길을 달리면 살짝 거칠게 느껴질 정도네요. 이 클래스를 이래저래 시승하면서, 그러니까 승차감과 관련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E302 모델은
시트도 꽤 탄탄하고 하체도 제법 단단한 편이네요. 지금 3km를 전기차로 주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차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31km라고 나와 있어요. 예, 정차 중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죠. 락트락이 얼마나 될까요? 약 한 2.2 정도 되네요. 보통 저는 2.5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적으면 조금 뭐 약간 날카롭고 운전 재미가 있는 그런 세팅이다. 2.5 이상이면 조금 여유 있고 부드러운 세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2 전후쯤 되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도, 그리고 E클래스의 패밀리 세단이라는 걸 감안하면 예리하게 그래도 좀 조여놓은 듯한 그런 세팅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연기관 엔진에서 어떤 새로운 동력원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전기차로 옮겨가는 중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통 PHEV라고 하는 그 모델들이 조금 그 중간 자정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EQ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서브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어떤 친환경차 라인업을 EQ라고 하는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에다가 지금 라인업을 시켜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E302 모델 같은 경우에는 EQ 파워라고 해서 이따가 외관을 제가 간략하게, 뭐 기존에 익숙하고 잘 아시는 E클래스랑 외관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훑어드릴 건데, 그때 보면 EQ 파워라고 하는 배지 엠블럼을 달고 있고요. 겉모습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E클래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크롬으로 커다랗게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프론트 그릴, 끝에도 엠블럼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고요. 그리고 보니 끝에 이렇게 엠블럼이 또 하나 달려 있어요.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 그리고 주간주행등을 겸하고 있는 방향지시등이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하고 있고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3가 들어가 있는데요. 245-45R18인치입니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 안쪽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 뚫려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연료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디자인이죠. 공기 저항, 공기와 부딪혀서 저항이 일어나는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엔더 쪽에 보면 이렇게 EQ 파워라고 해서 EQ 라인업 중에 있는 모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뒷타이어 사이즈는 좀 달라요. 275-40R18인치입니다 2302라고 달려 있고요. 저렇게 배기구 팁이 있고, 이 안쪽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실제 머플러 팁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겠죠. 뒷 범퍼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켜져 있는 시동을 꺼야 저게 열리는 것 같아요.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여기 범퍼 이쪽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여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발로 차면 여닫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있어서 여닫을 수도 있고요. 보시면 계단식이죠. 이렇게 트렁크 공간은 조금 작기는 해요.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공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죠.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이렇게 여기 고리도 있습니다. 고리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걸어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뭔가 수납 공간이 그래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 가정용 전기 충전 소켓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예, 기존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E클래스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장점만 모아서 실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가 없잖아요. 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하이브리드보다 배터리 용량을 키워서, 그리고 직접 전기차를 코드를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전기차 반, 하이브리드 반 해서 짬뽕 개념의 차죠.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한 꽤 긴 거리를, 이 2302는 최대 31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출퇴근만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30km가 어쩌면 그냥 데일리로 출퇴근 목적,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적이시라면 이렇게 그냥 EV 모드로만 두고도 거의 주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짧은 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EV 모드를 쓰시면 되고요. 전기차처럼. 그렇지 않으면 모드 중에서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있어요.
알아서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면 전기차 모드로 달리고, 배터리가 좀 잔량이 없거나 뭐 아니면 힘을 많이 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과 동시에 막 같이 써서 알아서 달리는 그런 모드도 있고요. 이 세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나는 50% 아니면 80% 뭐 그런 식으로 나는 이만큼을 세이브 시키겠어,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전기차 모드로 넉넉하게 달리도록 하겠어 라고 하는 모드인데요. 2.0L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는데요. 이 내연기관 엔진이 효율이 좋을 때가 안 막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으로 쭉 크루즈 했을 때가 좋잖아요. 그럴 때는 내연기관 엔진, 연비, 연료 효율성이 가장 좋은 주행 상황에서는 엔진을 돌려서 달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막히는 시내에서는 전기차 모드로 다니면 또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배터리를 내가 원하는 만큼 조금 아껴가면서 양을 세이브해 뒀다가 이 전기차 모드가 효율성이 가장 좋을 때 활용을 하는 거죠. PHEV 모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모드죠. 운전자가 어떤 운영의 묘가 좀 발휘가 돼야 되는 그런 모드고요. 이 차지 모드는 말 그대로 내연기관으로 배터리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전을 하는 모드입니다. 지금 꽤 막히는 시내 구간이라서요, 부드럽고 편하게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것처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다가 발에서 뛰면 한 1, 2초 정도 후에 이 회생제동 전기 모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래서 저항이 좀 이질적으로 알아서 걸리는, 회생제동 때문에 걸리는 저항감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작동을 합니다. 저항이 강하거나 아주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달리던 힘으로 저항을 걸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전기 모터의 출력 성능이 상당히 매콤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풀 스로틀, 일명 가속 페달을 깊게, 순간적으로 깊게 밟거나 끝까지 밟으면 320마력 이상의 시스템 합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힘을 합쳐서 내는 칼칼한 가속 성능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전기차 모드에서도 힘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특히 가속 페달을 밟는 만큼 순간적으로 이 반응하는 전기차 특유의 이 느낌, 가속 성능은 원하는 만큼 시원시원하고 부드럽고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승차감이 제법 단단하네요. 진짜 거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정도네요.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닌데요, 그냥 한 장짜리인데 조금 도톰한 유리네요. PHEV 모델이 요즘에 좀 늘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두 모델의 장점을 적절하게 끌어다 썼기 때문에 제법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거리를 주행을 하는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연비에 크게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나는 타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두고 다니고, 야간에 운행을 하지 않을 때 충전을 해서 타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90kW라고 하는 전기 모터의 출력 성능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 EV 모드로만 다닐 때도 전혀 뭐 힘이 달리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해요. 지금 10km를 전기차 모드로 100% 순수 전기차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계기판 상단에 계속 주행이 가능한 거리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10km 주행을 했는데 앞으로 22km 더 탈 수 있어, 전기차 모드로 라고 표시가 되네요. 31km, 제원표상에 31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추 맞겠어요? 가장 낮은 시트 포지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차가 거의 막히지 않고요, 80 전후쯤 해서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EV 모드로 운행할 때도 약간의 노하우가 있으면 조금 더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타력 주행이라고 하죠. 달리던 힘으로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전기 모터가 역으로 배터리 충전을 하는 거죠. 가속 페달을 적절하게 밟았다 떼었다를 요령껏 좀 반복을 하면 꽤 효율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EV 모드에서 지금 풀 스로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딸깍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끝까지 밟히는데요, 그러니까 EV 모드에서도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해도 아주 충분해요.
풀 스로틀을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팍 튀어나가는 반응은 아닌데, 이렇게 밟으면 우웅 하고 숨을 고르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 100% 전기 모터의 출력을 좀 갖다 이어 붙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13.5kW 리튬이온 배터리가 실려 있는데, 여기 지금 연비 표시창 모니터에 보면요, 지금 제가 사용을 한 8.3kWh를 썼어요. 지금 19km를 달리고 있고요. 앞으로 16km 정도를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조금 세게 달리면요, 내연기관 엔진 같은 소리가 나요. 뭔가 묵직하게 깔려서, 특히 속도가 높아질수록 차분하게 깔리면서 이 노면을 끈끈하게 물고 달리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매력적인 하체 감각, 승차감은 살아있는데요, 아주 지저분하고 거칠고 조금 투박한 요철 구간이나 막 그런 데를 달릴 때는 조금 투덕투덕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승차감은 안락하고 좋습니다. 반절 주행 장치 같은 거는 빠져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 내가 원하는 속도로 설정해 놓으면 그냥 가는, 그리고 속도 제한, 그렇게만 들어와 있어요. 이 12.5인치 두 개로 나란히 이어 붙어 있는, 요즘에 그냥 메르세데스 벤츠라면 의뢰 이 정도지? 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좀 보편화되어 있는 이 계기판, 그리고 이 모니터, 선명하고 깨끗하고 맑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현재 속도, 내비게이션 설정을 해두면 가는 방향 보여주고, 이 도로에 속도 제한 표시해주고, 약간 그런 정도네요. 그냥 무난하고 보편적입니다. 27km를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9km로 지금 뜨고 있어요. 핸들은 기본적으로 유격이 거의 없고요. 이 핸들의 림 두께도 무난한 편입니다. 약간 살짝 두꺼운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립감은 좋아요. 핸들은 가볍진 않은데 유격이 없기 때문에 찐득하고 좀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바람 가르는 소리, 풍절음, 로드 노이즈, 타이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 이런 것들도 실내로 유입되는 걸 많이 잘 막아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조용한 편입니다. 네, 안락하고. 지금 전기차 모드로 30km를 주행을 했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제한표상 이야기하는 31km는 충분히 넘어설 거예요. 자주 다니는 구간이라 익숙한데, 저기에 범프가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범프를 타고 넘으면서 뭔가 출렁이는 그 한 번 타고 넘을 때 차체가 불안하게 뜨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쑥 타고 넘으면서 끝까지 충분하게 지면을 물고 늘어지는 안정적인 느낌은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고 이 클래스네요. 지금 이미 32km를 주행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 6km는 더 주행이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급가속도 살짝 해보기도 하고, 막히는 시내 구간도 꽤 오랫동안 통과를 했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제법 속도 있게 달리기도 했고, 에어컨도 틀었고. 근데 이미 32km를 주행을 했고, 앞으로 5km가 더 주행이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니까 편하게 타도 30km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34km를 tas는데도 앞으로 3km 더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EV 모드로는 충분히 약 35km 이상은 달릴 수 있겠네요. 1시간 출발하고 지금 56분째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34km를 주행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럽고 편하게, 일부러 더 전비가 잘 나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노력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2km 남았다고 줄었고요. 34km를 주행했습니다. 자, 출발 후 지금 35km를 지금 전기차, 순수한 전기차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아직도 그 전기차 모드는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1시간이 딱 됐어요. 출발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편하게 운전을 하셔도 100% 배터리를 충전했을 경우에는 30km 이상, 에어컨 지금 더운 여름이라서요, 에어컨을 켜둔 상태고요. 그리고 시내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가 편하게 평소에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전을 했는데 35km, 1시간 동안 35km를 주행을 했고요. 트립 컴퓨터 상에 전기차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0으로 지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니까 30km 아래로 평균 출퇴근을 하시거나 하루에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료를 넣을 일이 없겠네요. 주행하지 않는 밤에
충전을 배터리 충전을 하고 주행을 하시고 하면 전기차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죠. 7,85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감안하면 뭐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나 이 모니터 터치가 되지 않거나 MBUX라고 하는 안녕 벤츠라고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되는 뭐 그런 최신 편의 장비들이 좀 빠져 있기는 해도요,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 그리고 꽤 넓은 실내 공간, 나파 가죽을 사용한 시트하며, 그리고 앞좌석에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도 들어가 있고,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한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순수한 전기차로 가기 전 하이브리드보다 효율성은 더 좋으면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두 가지의 장점을 좀 한데 모은 PHEV 모델이니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금도 그냥 전기차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긴 해요. 조금 더 탔을 때 그러면 뭐 이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내연기관 2.0 가솔린 엔진이 구동을 하겠죠. 아직까지는 근데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EV 모드가 아직도 계속 활성화가 돼 있어요. 36km를 주행을 했습니다. E302 모델, 이 클래스에 새로 추가된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타봤습니다. 하이브리드, E 모드, E 세이브, 차지 모드 중에서 저는 E 모드로 주행을 해본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E 모드는 비활성화가 자동으로 됐습니다. 바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이 됐어요. 1시간 5분 동안 EV 모드, 순수 전기차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36km를 내장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했습니다.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36km까지는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고요. 뭐 승차감이나 뭐 편의 장비나 그러니까 옵션은 조금 빈약할지라도 이 클래스 다운 그런 느낌은 살아 있어요. 근데 시트가 단단하고요. 안 좋은 길을 갈 때 조금 투박거리는, 제가 이 클래스를 시승하면서 이런 멘트를 날린 기억이 없는데 약간 세팅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품고 있어서 차의 무게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세팅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안락하고 편해요. 패밀리 세단으로 이 클래스가 그렇게 비싼, 뭐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싸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이 잘 팔리는지는 타보니까 확실히 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의 E302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영상은 이쯤에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